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카메라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카메라를 터치하여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제가 밑에 조그만 액세서리를 하나 놔둬봤습니다. 이 화면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기능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설명을 드리는 동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급형,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비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S23이라든지, 뭐 이런 거일수록 기능이 좀 많고요. 저가형일수록 기능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폰도 고급형이 아니라 이제 중저가형이라서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단에 보시면은 먼저 이제 번개불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그 조명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지금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A자가 있는 거는요, 자동으로 이제 조명을 켜주게 됩니다. 자동이라는 거는 약간 어두운 데 가시면은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게 되고요. 밝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조명이 안 켜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어두운 곳에 가서도 이제 그 조명이 켜질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선택에 따라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조명을 켜게 되면은 조명을 받는 부분이 좀 밝게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부분은 좀 어둡게 나와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치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완전 켜진 겁니다. 무조건 켜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데서 찍든 뭐 어두운 데서 찍든 이제 조명을 켜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찍을 때 이 조명을 계속 켜게 되면은 배터리 소모가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두운 데서 찍을 때는 이용할 수 있긴 하겠지만 밝은 데서 찍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배터리 소모가 많아져서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게 안 켜는 걸로 해서요. 완전 첫 번째 거는 이게 B급 나와 있는 거는 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안 킨 상태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제 뭐 약간 뭐 B급이라고 할까요? 시계 모양처럼 생겼죠? 이건 이제 타이머를 설정하는 건데요. 눌러보게 되면 대개 2초, 5초, 10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초만 한번 보게 되면은요, 2초를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이제 그 동그라미 흰색, 이게 이제 그 촬영 버튼인데, 이 촬영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찍히게 됩니다. 옛날에 뭐 여러분이 단체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찍죠. 뭐 삼각대라든가 어디 받침대에 두시고 뭐 10초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타이머가 10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초 후에 이제 사진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찍을 사람이 없을 때 뭐 이용하긴 하지만 이걸 사용하실 때는 이제 뭐 받침대나 그 스마트폰을 뭐 받쳐두고 있을 만한 장소나 뭐 삼각대가 필요하게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찍으실 때 이제 손떨림이 많으신 분들, 그럴 때는 찍고 나서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누르면 바로 사진이 찍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대16. 예, 9대16이라는 건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가 9, 세로가 이제 16 상태가 되겠고요. 한번 바꿔보시게 되면은, 예, 3대4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가 3, 세로가 4. 그러니까 지금 세로 부분이 좀 많이 짧아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9대16, 좀 전에 보셨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대1. 자, 1대1은 가로와 세로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3대4는
가로가 3, 세로가 4에서 세로가 약간 길었거든요. 근데 1대1은 가로 1, 세로 1. 그래서 정사각형 모양의 그 사진을 찍을 때, 뭐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 SNS에 올릴 때 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많이 찍긴 합니다. 뭐 아니면 음식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딱 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찍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풀은 그냥 이 스마트폰 전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 보시면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없죠. 전부 다 이렇게 사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풀에서 다시 뭐 보통은 이제 9대16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9대16 비율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면이 그 다음에는 예. 뭐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라든지 어디 이제 뭐 스크린 같은 거가 거의 다 이제 9대 16 보통 이제 와이드 화면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예,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할 때 9대 16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찍을 때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술봉 같은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효과를 주는 겁니다. 뭐 필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뒤에 효과를 주죠. 뭐 흑백이라든지 약간 뭐 지금 보시면 이름이 뜨죠. 뭐 이런 효과를 주는 건데 누를 때마다 이제 색상이 약간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조금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좀 더 많은 효과를 주시려면은 그 카메라 앱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을 설치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얼굴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얼굴에서 찍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버튼을 누르면은 얼굴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사진이 부드럽게 된다든지 뭐 약간 날카롭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톤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턱선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을 찍을 때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표시가 되니까요. 네, 그런 걸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표시는 뭐 눈입니다. 뭐 눈, 뭐 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건데. 예, 사람 얼굴을 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얼굴이 대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뒤로 버튼 눌러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어디가 있냐면요. 그 왼쪽 위나 이제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이제 카메라를 설정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 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 보시면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요. 뭐 보시는 것처럼 HIF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명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들은 이제 고효율, 그러니까 고효율 이미지 형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장 공간을 저작해서 좋긴 한데 어떤 앱이라든가 어떤 사이트에서는 이 사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쓰는 사진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그냥 꺼두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떨림 동영상을 찍을 때 손떨림 보정 같은 경우는 켜주는 게 좋겠죠. 예, 고효율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뭐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선은 지금 켜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보실 때 네, 여기 안내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대상물을 찍을 때 안내선을 기준으로 해서 찍는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체를 안내선 위쪽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선을 맞출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카메라로 움직여야 되겠죠. 대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내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선을 이제 활용하시면은 구도 같은 거 잡을 때 좀 도움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위치 태그라는 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위치를 이제 그 사진에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켜고 찍게 되면은요, 위치 태그가 이제 위치 태그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걸 보실 때는, 이 사진을 내가 언제 어디서 이제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따로 이름을 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해놓게 되면은 이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SNS라든가 사진 올렸을 때, 카카오톡을 보낸다든가 했을 때, 상대방이 이제 그 사진의 정보를 확인하면은 그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하는 그런 이동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하면은 뭐 그냥 켜놓고 찍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SNS 안 올린다고 하면은 그냥 켜놓고 찍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 다음에 촬영 방법은 우리가 찍을 때 지금 옆에 이제 음량 버튼이 있거든요. 음량 버튼.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소리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하는데, 여기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음량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그게, 음량 버튼 누르기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고요. 눌러서 줌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음량 버튼에서 이제 음량을 크게 하는 거, 위에 걸 누르면은,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아래 걸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 화면 내에서 손을 오므렸다 불렸다 하거나 화면 내에 이제 그 확대 축소 버튼이 따로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플로팅 촬영 버튼은 이제 요거는 촬영 버튼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바닥 내밀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화면 앞에 손바닥을 내밀게 되면은 일정 시간 후에 사진을 찍어줍니다. 뭐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요. 잠깐 후에 사진을 찍어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저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음성으로 뭐 촬영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나 뭐 찰칵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이제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저가에는 없고요. 중상 뭐 그 정도 기종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촬영 방법은 나오시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워터마크라는 거는 이제 체크해서 한번 볼까요? 워터마크는 이제 여기 키신 다음에 눌러보게 되면은 어떤 걸 넣을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직접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모델명 하면 이제 모델명이 나오고 날짜 시간도 나오고요. 뭐 모델명만 나오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만 나오든지 아니면 모델명을 눌러서 여기 옆에 보시면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글자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자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해본 바에는 한글이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촬영자를 이제 써줄 수가 있겠죠. 물론 나중에도 편집해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아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대신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사진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꼴도 바꿀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이 정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찍고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찍히고 사진을 미리 보게 하시려면요. 이제 그 촬영 버튼 왼쪽에 미리 보게 나오는데 이거를 터치하게 되면은 바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
아까 입력해 놓은 글자와 이제 찍은 날짜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뒤로 가기 눌러서 이제 뒤로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 있죠. 네, 워터마크.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을 수 있고, 이제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이와 같이 하얀색 버튼이 하나 더 나와 있죠. 이게 이제 플로팅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버튼은 밑에 있는 하얀색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제 두 개 같은 버튼에서 아래쪽 거 누르셔도 촬영이 되어지고요. 위에 거 누르셔도 촬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서 잘 안 찍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위치를 누른 채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거를 터치하기 힘드시면 얘를 옮겨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사진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찍으셨으면은 사진을 보는 앱을 활용하셔서 이제 사진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는 앱이 갤러리잖아요. 이제 갤러리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뭐 사진, 앨범, 스토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 이제 사진과 앨범인데요. 사진은 스마트폰에 이제 사진이 저장된 순서대로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올리다 보면은 이제 날짜별로 30일, 뭐 28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사진을 이제 크게 보시려면 이제 사진을 터치하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이제 좀 더 크시게 보시려고 하면은 사진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가로로 돌리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크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 몇 가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휘통 모양이 있는데 휘통 모양을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사진을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뭐 휘통으로 이동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고요. 어떤 폰에서는 이제 삭제 버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사진이 이제 휘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30일간 이제 보관되게 됩니다. 휘통을 보시는 방법은 초기 나타나는 이제 사진 목록에서 오른쪽 아래에 줄 3개를 누르시고요. 거기서 휘통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휘통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휴지통에 있는 이미지와 동영상은 이제 30일간 이제 보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삭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지우시려면은 여기서 이제 길게 누르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삭제를 누르시면 휴지통에서 이제 완전 삭제가 되어지고요. 이런 사진은 이제 다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휴지통에서 이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시려고 하면은 업체에 맡기셔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제 되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00% 다 되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되살릴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앨범 부분은요 이제 저장된 위치 그러니까 이제 폴더별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뭐 스크린샷이라든가 다운로드라든가 어떤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되어 있는 이제 폴더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쉽게 생각하면 이제 그룹별로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은 아래쪽에 이제 카카오톡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다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신 다음에 확대하는 건 아시죠? 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이제 벌리시면 되겠죠. 그럼 벌리면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고 아니면은 이제 작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빠르게 2번 터치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최대 확대가 되어지고요. 만약에 카메라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가로 사진 경우에는 이제 최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하트 모양은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들을 이렇게 즐겨찾기라는 항목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빠르게 보고 싶은 사진들을 모을 경우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즐겨찾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마다 이렇게 즐겨찾기를 표시를 해주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 실행했을 때 목록 나왔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줄 3개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즐겨찾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즐겨찾기에 추가된 사진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을 터치하신 다음에 그 아래쪽에 점점점 이제 점 3개짜리 누르신 다음에요. 상세 정보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찍은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종, 스마트폰 기종이죠. 그 다음에 위치, 아까 이제 위치 태그를 켰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치 태그를 켰을 경우 이렇게 지도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도를 터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태그를 키고 찍는 사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위치별로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몇 장 정도 찍었는지를 이제 지도에서 딱 확인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를 이제 터치하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찍은 사진만 이렇게 쭉 따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위치를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를 끄시고 이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라든가 날짜를 고치시려면은 이쪽에 이제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 위치가 찍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이름, 이게 지금 그 사진의 이름이거든요. 저장된 파일 이름. 이거를 이제 고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들을 이제 컴퓨터로 관리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이건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이제 날짜별로 관리할 때는 이제 쉬운데, 이름으로 관리하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관리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이제 저장을 누르면은 해당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치 정보를 지웠기 때문에 위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태그 추가라는 게 있는데, 태그 추가라는 거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이제 꼬리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태그 추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해당하는 태그만 여러분들이 그 관리하거나 이제 찾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한 위치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 있다. 만약에 이제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다면은 태그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복지관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복지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제 복지관이라는 이제 태그가 추가가 되고 이쪽에 이제 복지관이 이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로 태그 추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복지관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복지관을 터치할 필요 없고 쓸 필요 없고요. 아래쪽에 복지관이라고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고 터치해 주시고 완료 누르시고요. 이제 다음 사진에서도 또 태그 추가해서 복지관 완료 이렇게 해서 날짜별로 이제 그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들만 이렇게 태그를 이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보시는 방법은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갤러리를 이제 실행했을 때 상단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누르셔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그 태그 추가한 태그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복지관을 누르면은 이제 복지관이라고 태그가 되어 있는 사진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날짜별로 아니면은 장소별로 태그를 만들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을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이제 그 태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시면 뭐 이와 같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그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사진을
삭제를 할 때 좀 더 쉽게 삭제하는 방법은요, 목록에서 이제 원하는 사진, 지우기를 원하는 사진 하나를 먼저 길게 누릅니다.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살짝 누르고 계시면 이와 같이 동그라미들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기를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터치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휴지통으로 이동 혹은 삭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삭제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잘못 지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줄 3개 누르시고 휴지통 눌러서 지금 지운 사진들을 터치를 또 할 건데 이제 길게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하는 사진이 나타나고요. 아까 목록에서처럼 이제 길게 눌러서 그 다음에 사진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복원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갤러리로 되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갤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편집도 가능한데 이제 편집하는 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